봅시다. 그냥 이제 쌤한테 엄청 많은 것 같진 않고 그냥 이것만 좀 잘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여반인데 뭐 기본적인 것들은 잘 해야 되고 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나오면 이득, 안 나오면 아무 의미 없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이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 가볍게 하는 얘기야. 3차 실근 조건, 근 조건, 근의 조건 나오면 인수분해 하시죠. 인수분해. 반드시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이건 가벼운 얘기. 두 번째.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에서 두 허근이 첫 번째로 두 허근이 z와 z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져. 오케이? 두 허근이 z와 z제곱 저렇게 주어진단 말이야. 혹은 뭐 알파와 알파 제곱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요 허근들이 반드시 그 친구예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근이야. 0의 근이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두 허근이 z와 z제곱일 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반드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는 0의 두 근이 z와 z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b는 이렇게 있어. 이 친구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알파와 알파 제곱 이렇게 나와. 괜찮아? 그러면 이거 보고 우리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하고 그 다음 x하고 는 0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5겠네. 계속 비교하면 끝. 괜찮아? 그러니까 저게 엄청 잘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와. 가끔 나왔는데 저거 알면 이득이야. 저거 안 하면 보통 Z는 P 더하기 QI 잡고 열심히 풀어. 우리 계속 풀리기도 해. 어차피 오래 안 걸려 알았지? 근데 좀 헷갈려서 그래. 그래서 알면 이득이다. 두 번째로 만약 구허근 Z와 이제 마이너스 Z제곱 이렇게 주어지거든.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는 0. 그래서 선생님 영상을 다 찍으니까 혹시나 필요하면 다시 봐. 알았지? 네, 이거는 선생님 봤을 때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거든. 한 10몇 개 학교 보면. 그러니까 자주 나오진 않아.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도 똑같이 이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우리 부등식 넘어갈게요. 부등식에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이다. 부등식을 이건 진짜 중요해. 어쨌든 방정식으로 최대한 풀려고 해야 돼. 부등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2x-1이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x-2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해가 a, x 그리고 7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a는 여기 등호가 붙었으니까 a는 여기 넣으면 0대 성립해. 등호가 성립해. 7은 여기 넣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의 경우는 방정식의 실근이야. 그걸 쓰는 거야. 방정식처럼 풀겠다는 얘기 알았지?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완전 수학적인데 우리 입장에서 야매에 가까운 풀이가 하나 있거든.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 마이너스 x 플러스라고 하자. 이건 여기 선생님 프린트 하나 넣어놨거든. 이걸 봅시다. 거기 2번 문제가 이 문제거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 mx 더하기 n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4 이거를 만족하는 mn을 찾는 문제거든. 이거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건 객관식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둘이 더하면 얘야. 항상 그래.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답이야. 둘이 더하면 뭐 돼? 지워지고
마이너스 4x 더하기 20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게 m이고 이게 m이야. 괜찮아? 지금 쌤은 뭐 수학적인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맞지? 약간 야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 이게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여기 개수, 여기 이차한 개수랑, 그러니까 여기 이차한 개수를 2로 줬어. 오케이? 그럼 이거 2배에서 그냥 다면 돼. 괜찮아? 그러니까 1차식으로 만들면 돼, 무조건. 여기 2차한 개수랑 여기 2차한 개수랑 더해서 0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제 그냥 답이야. 잠깐만. 선생님 뭔가 식을 잘못 썼나? 왜 선지 답이 없지? 잠깐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여기 이거 둘이 나면 16이잖아, 맞지? 근데 m 더하기 n은 그냥 16이 나와야 돼. 답이 없어. 잠깐만. 오. 쌤이 논리를 잠깐 점검을 좀 할게. 2배가 나와요. 안돼, 나와야 돼. 잠깐만. 진짜 찐 당황. 원래는 나와야 돼. 봅시다. 2배가 나왔네. 왜 2배가 나왔지? 어쩔 수 없어. 일단 지금은 넘어갑시다. 지금은 그냥 이거 2배 나온다고 기억을 합시다. 이렇게 2배 나오면 맞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이게 그 사실은 군 방정식이라는 이제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는 건데 쌤이 머릿속 굴려봤을 때는 괜찮았거든.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해볼 걸 쌤이 실수했어. 어쨌든 그냥 2배가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합시다. 어떻게 줘? 그러니까 얘가 2n, 2n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2n, 2n 이렇게 나온다고. 찐 당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은 꽤 알 건데 x-a 더하기 절대값 x-b 그리고 c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 공식이 있지. 이런 공식이 있어서 뭐냐면 x가 있고 2분의 이거 근데 헷갈리면 안 돼. 정확히는 이 식을 0이 되게 만든 x값 a이고 이 식을 0이 되게 만든 x값 b야. 그래서 a 더하기 b 빼기 c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씁니다. 괜찮아? 이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 이거 문자일 때도 그대로 다 성립하거든. 그래서 좀 편하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공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야 되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 7 이렇게 나야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7.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7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쌤이 이제 여기 0되는 x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행렬부터 먼저 하면 행렬은 사실 그냥 현실적으로 할 게 거의 없거든. 거의 없어서 이거 뭐지? 행렬에서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성분의 합. 문제를 못 넣었어. 행렬은 넓기 애매해서 모든 성분의 합은 이거 워낙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2a 다 마이너스 5b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럼 x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a의 모든 성분의 합에다 2배를 하고 b의 모든 성분의 합에다 5배를 한 다음에 빼도 괜찮아. 그러니까 직접 이거 계산 다 안 하고 풀어도 괜찮아, 알았지? 오케이.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교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좀 알아봐야 되는데 교환 법칙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기억을 하면 좋은데 일단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이 성립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A 더하기 B는 이 꼴의 식이 주어지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요 꼴의 형태가 주어지면 이게 뭐 2A 더하기 3B 혹은 A-2B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는 B가 성립한다고 AB는 B. 원래 행렬의 곱셈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잖아, 맞지? 일반 성립하지 않거든. 요걸 잘 다뤄야 되는데 저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AB는 E인데 이거는 사실 그냥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고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거 이거 두 가지야.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좌우로 곱하기라는 접근법인데 그 사실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쌤이 너희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행렬에서 참거짓 판단하는 문제가 잘 안 나올 것 같거든. 기능기를 학교에서 잘 안 내. 근데 이제 혹시 나오면 이 좌우로 곱하기라는 접근법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얘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걸 증명할 때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서 A를 곱하고 그럼 이제 A 제곱 더하기 AB는 A가 되고 오른쪽에서 A를 곱하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BA는 A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둘을 빼게 되면 어차피 등식이니까 AB 빼기 BA는 제로가 되어서 영행렬이 되어서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접근법인데 시험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뭐지 역행렬을 못 쓰는 대신에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성질인 거지 주로.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표 해석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었는데 자, 행렬의 곱셈이 주어지게 되면 표로 주어지게 되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커피 쿠키 그러면 여기가 반드시 커피 쿠키 그리고 이제 뭐 A 카페 B 카페 그리고 여기 뭐지 지향이 이강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거랑 순서가 반드시 맞아요. 반드시. 그래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진 결과가 그럼 어떻게 나와? 그러면 여기에 지향 미강이 나오고 여기 AB가 나와서 A에서 지연이가 커피 쿠키 사는 돈 A에서 미강이가 커피 쿠키 사는 돈 이런 식으로 나와 반드시 구조가. 그러니까 혹시 실생활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있으면 천천히 확인하면 되지. 근데 시간이 없으면 요거랑 맞는지 확인하면 돼. 괜찮아? 그리고 결과가 이거랑 이거 짝이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사실 순열 조합에서는 쌤이 해줄 만한 얘기들을 다 해줘서 그래도 조금만 복습경으로 합시다. 첫 번째는 이제 색칠하기인데 색칠하기는 그 우리 순환형에 대해서만 이제 사실 공식을 다른 건 사실 공식을 외우는 의미가 없거든. 순환형만은 이제 공식을 외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1의 n 제곱 더하기 -1의 n 제곱 곱하기 x-1. 자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A, B, C, D 색칠하기가 주어졌는데 쌤이 이제 4가지 색깔일 때는 84는 걸 외우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그럼 3가지 색깔일 때는 어떻게 되죠? 18이거든. 그럼 5가지 색깔일 때는? 더 크게 나오지. 84보다 더 크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는 게 이게 공식이야.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공식이야. 뭐 어떻게 하냐면 x가 이제 그 색깔의 개수고 n이 점의 개수. 사실 이제 노드 개수인데 여기서는 영역 개수라고 해도 괜찮겠다. 영역 개수.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만약 사실 4개짜리는 우리들이 경우 나눠서 풀면 되잖아. 혹시나 선생님께서 약간 이걸로 그냥 변별을 해버릴까 싶어서 이런 걸 내게 되면 5개를 내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거 케이스 분별하면 2번 나눈 상태에서 한 번째 거에 다시 한 번 더 나눠야 되거든. 그래서 엄청 복잡해. 근데 저런 거 할 때는 공식이 이득이 큰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색이다 이렇게 나오면 n에다가 5를 x에다 4를 대입하면 그냥 구해줘. 그리고 이거 유명한 문제가 이 문제거든.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5칸이니까 이거랑 똑같아지지. 이 친구랑 아니까 5개니까 이거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줘.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면 5개 순환이랑 똑같아. 그래서 저 공식 대입하면 하고 이거는 이미 그 평가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라서 근데 그때는 색깔 3개가 나왔어. 답이 30인가 30인가? 답이 30인 것 같아. 30. 그래서 색깔 3개가 나왔고 이제 저거를 이제 어쨌든 조금 어렵게 내겠다고 하는 순간 공식을 쓰면 편하게 풀리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쌤이 그 기시감에 냈던 문제가 이런 거잖아, 맞지? 여기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색깔이 4가지 생겨. 그러면 이 4개가 순환이니까 84. 여기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곱하기 2. 여기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풀자는 거지 사실. 오케이. 그럼 이제 별로 복잡하게 안 풀 수 있잖아, 맞지? 그리고 사실 이 그림이나 다른 뭐 비슷비슷한 그림은 다 이미 시험에 나왔어, 맞지? 청문회에서 나왔고 뭐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 알고 있자. 사실 쌤만 이거는 84는 쌤만 외우게 하는 게 아니고 꽤 많은 선생님들이 시험 전에 외우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나오니까. 나오면 어쨌든 이득이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로 우리 교란 순열의수 1, 2, 9, 43 이거는 이제 다 외우고 있겠지? 형이 외우고 있어? 5개짜리는 안 나오겠지. 6개짜리는 안 나오겠지. 5개가 이제 44니까. 이제 만약 나오면 원래 이게 공식이 이거거든. 그래서 만들면 지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제 F6은 6개일 때는 5 곱하기 이거 앞에 거 2개를 더 하라는 얘기거든. 9, 44. 그러면 5 곱하기 53인가? 265. 이게 이제 공식 그 6개 1대1 교란 순열을 쓰긴 합니다. 자, 근데 쌤도 한 번도 시험에 본 적이 없어. 119 44 알면 다 풀 수 있어. 교란 순열. 교란 순열이 뭔지 다 기억하지? 용어를 모르는 걸걸? 자기가 자기 거 아닌 걸 선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모자 5개가 있는데 뭐 그런 거지. 그 소방관이 긴급 출동을 하는데 출동을 할 때 무심코 자기 모자가 아닌 모자를 집어 쓰는 경우일 수 이런 거 있잖아, 맞지? 혹은 이제 시험 치고 나서 쪽지 시험 봤는데 채점을 하는 전부 다 자기 거 아닌 시험지를 채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 거 아닌 걸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그냥 답이 43 거지. 고민 없이. 괜찮니? 5명에 대한 교란 순열의 수가 44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실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쌤이 지금 뭔가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늘어질 것 같거든. 이제는 좀 열심히 설명해야 되는 주제들, 대진표라든지 순정순례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아니면 ing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빡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막 해낼 거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 그냥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잘 총동원해서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부터. 근데 일단 아까 그 부등식이 쌤이 많이 당황스러운데. 증명을 한번 해볼 걸 그랬다. 잠만. 그래 한번 해봐. 맞네. 일단 맞긴 맞습니다. 그게 2배가 되나 봐. 쌤이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 네. 이제 논리를 쌤이 그래도 머릿속에 한번 점검했었는데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어. 일단 그거 둘이 다 하면 근데 그게 그 조심하긴 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수라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유일하게 그러니까 m과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풀 수 있거든. 근데 구하시오가 아니고 모든 mn의 값의 뭐 개수를 구하시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열심히 풀어야 돼 사실.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그 HU 플러스에 있어. 어떤 말인지 알겠지? 거기까지 준비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감수해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